2023년도 생산 자동화 기능사 PLC 제어 작업에 대해서 이 공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문항 제가 먼저 지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 요구사항은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고, 이 자료는 큐넷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보시고, 자, 첫 번째 과제는 테스트 동작입니다. 자, 테스트 동작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 단속 동작, 연속 동작, 부가 조건 1, 2, 3, 그리고 기본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입출력 할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른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센스의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각 실린더들이 어떤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구동이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급 실린더만 양 솔레노이드 밸브를 쓰고 나머지는 모두 다 편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입출력 할당표가 있는데 여기에 입력과 출력에 대한 할당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예를 들면 P00, 01, 02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리밋 스위치의 번호에 맞춰서 P01부터 1, 2, 3, 4, 5, 6, 7, 8 쓰고 푸시 버튼 1을 P0로 잡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프로그램을 다 해놨고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 해놓은 내용을 보시면 맨 먼저 변수 설명을 제가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입출력 할당표를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공급 후진부터 공급 전진, 가공 상승, 하강 이렇게 자, 입출력 할당표를 만들었고 그걸 변수 보기 또는 디바이스 보기에 이렇게 다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PLC는 XGK CPU-E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출력을 P2021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한걸 보여드리면 자, 이게 테스트 동작입니다. 저는 스텝 릴레이를 썼습니다. 테스트 동작에. 그래서 S0.1, 0.2, 0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잡았고 자, 푸시 버튼 문제가 이렇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 1을 누르면 변이 단계 선도에 따라서 동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S0.1이 구동하고 S0.1이 여자가 되면 첫 번째 여기에 이제 우리 변이 단계 선도의 번호가 있죠. 1, 2, 3, 4, 5, 6, 7, 8, 9번. 9번은 1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 이 맨 처음에 구동되는 거, 첫 번째 동작은 가공 실린더 전진이죠. S0.1에 의해서 가공 실린더, 제가 출력부가 저 아래쪽에 있거든요. 0.1에 가공 실린더가 아래쪽이죠. S0.1에 의해서 가공 실린더가 구동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가공 실린더, 송출 실린더, 배출 실린더는 편 솔레노이드 밸브를 쓰니까 이거는 모두 자기 유지가 필요합니다. 출력에. 그래서 S0.1을 가지고 구동을 하고 자기 유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공급 실린더는 자, 이거는 양 솔레노이드 밸브를 쓰기 때문에 자기 유지 회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구동되면 안 되겠죠. 전진솔과 후진솔이 별도로 구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에 의해서 가공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자, 두 번째 이 가공 실린더가 전진하면 동작되는 센서를 가지고 가공 실린더가 전진하면 가공 하강 센서가 감지가 되겠죠. 그걸로 두 번째 신호를 잡고 이 두 번째에서 구동되는 것은 배출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배출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동작되는 센서가 배출 전진으로 세 번째 동작을 시키고 세 번째 동작에 의해서 동작되는 게 송출입니다. 송출 전진을 가지고 입력을 잡아서 네 번째를 구동을 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타이머가 동작을 하죠. 그래서 2초짜리 타이머를 만들어서 2초 후에 다섯 번째 동작을 해라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작의 명령에 의해서 송출 실린더가 후진하고 배출 실린더가 후진을 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하면, 사실상 두 개의 실린더의 구동 시간이 똑같으면 사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 똑같은 속도가 좀 다르다고 봤을 때 둘 다 동작되고 나서 다음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6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번을 구동시키면 6번에 의해서 구동되는 가공 실린더가 후진하면, 가공 실린더 후진은 곧 상승을 말하거든요. 가공 상승에 의해서 7번을 구동시키고, 그 다음에 7번에 의해서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면 공급 실린더 전진에 의해서 8번, 그 다음에 8번에 의해서 공급 실린더가 후진을 하면 그 후진과 마지막에는 이 동작되는 센스만 잡는 게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 있는 스텝의 A 접점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S0.1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후진은 처음부터 후진 상태죠. 초기 상태가. 이해가 점등되면 만약 S0.8이 없으면 처음부터 S0.00이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푸시 버튼 눌러도 S0.00이 구동되어 있으면 다음 동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0.0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스텝에서 우선순위가 0.0이 최우선입니다. 중간에 어떤 동작을 하다가도 S0.0 앞에 접점이 구동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바로 0.0으로 구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제어가 되려면 S0.8의 A 접점을 0.0 앞에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안 넣어도 되는데 이 부분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S0.1, 0.2, 0.8번까지 0.9가 이제 1번이니까 초기화 시키는 거죠. 요 번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부에 첫 번째 0.1에 의해서 가공 실린더 전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 실린더는 계속 전진해 있고 배출 실린더가 전진, S0.2를 가지고 배출 실린더 S0.2로 전진, 자기 유지하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송출 실린더가 전진을 하죠. 3번으로 송출 실린더 전진, 자기 유지. 4번은 타이머죠. 그래서 4번의 타이머는 지금 시간적인 개념이라서 출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램프가 있네요. 녹색 램프를 점등했죠. 4번은 녹색 램프 점등. 자, 5번은 동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죠. 송출 실린더 후진. 송출 실린더 후진하려면 자기 유지를 해제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배출 실린더도 후진, 이것도 자기 유지를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램프도 여기는 자기 유지를 하지 않은 게, 자, 이 단계가 만약에 4번, 5번, 6번까지 여러 개, 이를 황책처럼 여러 개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자기 유지를 해야 되지만, 하나의 단계에서만 점등이 될 때는 S0.4, S0.5 이 사이만 점등이 될 때는 자기 유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구동이 똑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동작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구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시작.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XP 빌더 시뮬레이션 하셨고, XG5000 시뮬레이션 하셨고, 이제 XP 빌더 이것도 같이 제가 공개를 하거든요.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자,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자, 나왔죠? 그래서 문제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볼게요. 자,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가공 전진, 배출 전진, 송출 전진 이렇게 구동이 될 겁니다. 가공 전진, 송출 전진, 배출 송출 2초 후에 둘 다 후진, 이 순서대로 그대로 구동이 됩니다. 자, 비우기 하시면 이거 다 없어지고 리셋 누르면 전부 초기화 됩니다.
비우기 누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테스트는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동을 하시면 예, 여기서 주어진 대로 램프도 제대로 다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동작은 끝났고요. 그 다음 단속 동작. 자, 단속 동작은 시퀀서 동작 시퀀서들은 공정 순서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작물은 재질 구분 없이 한 개만 적재를 해서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순서도에 맞게 한 사이클만 동작한다. 그래서 순서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테스트 프로그램 하신 거하고 똑같이 이제 여기 이제 단속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자, 단속 동작은 여기가 푸시 버튼 2 이 부분이 단속 동작이죠. 제가 여기다가 여기 수정으로 해서 자, 런 중 수정 시작을 누르고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을 해 볼게요. 여기가 단속 동작 부분입니다. 자, 단속 동작은 이 부분만 단속입니다. 푸시 버튼 2를 누르고 자, 매거진에 공작물이 있을 때 매거진 센서를 A 접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공작물이 있을 때 단속 동작을 해라. 이 단속 동작은 이제 새로운 스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단속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을 시켜라. 앞에 테스트는 S0.1, 0.2를 썼거든요. 여기는 1점으로 시작했습니다. S1.01, 1.0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스텝 릴레이를 또 하나 더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푸시 버튼 2를 누르고 매거진 센서에 공작물이 있을 때 단속 동작을 하는데, 단속 동작을 하면 첫 번째 동작을 해라. 자, 첫 번째 동작은 공급 실린더 전진입니다. 그럼 S1.1을 가지고 공급 실린더 전진. 자, 출력해 보시면 공급 실린더 전진은 S0.1이죠. 아까 테스트에 S0.1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1.1을 가지고 공급 실린더 전진 시켰죠. 자, 공급을 전진하고 나면 동작되는 센서를 찾으셔야 됩니다. 공급이 전진하면 동작되는 센서가 뭘까요? 자, 공급 전진 센서죠. 그래서 공급 전진 센서가 P02인데 P02를 가지고 두 번째에 이제 셋 코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동작은 가공 모터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공 모터를 회전시키는 게 S1.2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출력 쪽에 S1.2를 가지고 드릴 모터를 구동을 시켰습니다. 드릴 모터는 자기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자기 유지가 필요 없는 거는 공급 실린더의 전후진만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야 됩니다. 자, 드릴 모터가 구동을 하면, 자, 드릴 모터가 가동을 하면 1초 지연. 자, 위에서 다시 보시면 자, 드릴 모터가 구동을 하면 자, 여기에 1.2는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이 모터 회전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그냥 넣은 것 같아요. 이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드릴 모터가 구동을 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T1이 1초, 그래서 1초 지연이 여기 있는 거죠. 1초 후에 세 번째죠. 세 번째, 이게 3번입니다. 1초 후에 세 번째 동작을 해라. 세 번째 동작은 가공 실린더 하강이죠. 가공 실린더를 1.03으로 구동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가공 실린더를 1.03으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구동을 시키고, 가공 실린더가 하강을 하면 2초 후에 자, 다시 위에 가서 보시면 가공 실린더가 하강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2초를 또 타이머를 넣었죠. 2초 후에 T2가 동작하고 T2에 의해서 네 번째 동작을 해라. 2초 지연하고 나서 가공 실린더가 상승하죠. 그러면 가공 실린더를 자기 유지를 해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부분에 아까 1.3에서 구동했고 2초 후에 S1.4가 구동을 하는데 자기 유지를 해제했죠. 그러면 가공 실린더가
소자되어서 상승을 합니다. 자, 가공 실린더가 상승하면 그 다음에 동작되는 게 자, 가공 상승 센서죠. B03에 해당되는 거. 가공 실린더 부분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가공 실린더가 상승하면 동작되는 센서를 가지고 다음 동작을 셋시켰습니다. 그래서 1.5. 자, 그때 모터가 정지하는 거죠. 그러면 1.5를 가지고 모터를 정지시켰습니다. 자기유지 해제하면 정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모터 정지. 자, 모터 정지되는 걸 어떤 걸로 감지를 하느냐. 그 다음 동작을 위해서 모터 정지를 찾아볼게요. 자, 드릴 모터가 정지하는 거는 음변환 검출입니다. 모터가 켜져 있다가 오프 되는 순간에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으로 음변환 검출을 이용해서 다음 동작을 씁니다. 명령합니다. 그래서 1.6. 1.6은 공급 실린더 후진이죠. 공급 실린더 후진하려면 자기유지를 해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급 후진을 위해서 공급은 1.6 이게 양솔이기 때문에 자기유지 해제가 아니라 후진솔을 구동시키는 거죠. S1.6을 가지고 공급 후진. 자, 공급 후진이 되면 동작되는 센서가 공급 후진 센서가 있죠. 그래서 공급 후진 센서로 7번째 동작을 해라. 공급 후진 다음에는 송출 전진이죠. 그러면 7번째 동작 송출 전진을 S1.7을 가지고 송출 실린더를 S1.7로 합니다. 그러면 자기 유지는 되어 있으니까 S1.7을 가지고 송출 전진, 그리고 다시 송출 전진을 하면 동작되는 센서로 1.8 8번째 동작을 해라. 8번째 동작은 후진입니다. 여기 번호를 쓰시는 게 편해요. 1, 2, 3, 4 이렇게 쓰셔서 여기가 8번이죠. 자, 송출 후진이 8번입니다. 그래서 송출 후진을 해서 자 9번이 송출 후진이 8번인데 8번으로 자 자기 유지를 끊어서 후진시켰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가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출 후진을 가지고 9번을 만들고 9번 셋으로 가지고 S1.9를 가지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구동을 시킬 겁니다. 자, 컨베이어 벨트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컨베이어 벨트 1.9로 구동을 했죠. 이것도 자기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컨베이어 벨트가 구동을 하고 있고, 구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누죠.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자, 금속일 때는 배출 실린더로 이제 배출 저장 박스에 저장을 하고, 비금속일 때는 컨베이어 끝에 있는 저장 박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스텝 릴레이를 쓸 때는 자, 이거는 생략하는 부분이고, 자, 금속일 경우를 스텝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금속이 감지가 되면 그 다음 동작을 해라. 10번 동작을 해라. 10번 동작이 이게 9번이고 이게 10번이죠. 배출이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구동하고 있고 엔더 금속이 감지가 되면 10번 S1.0으로 자, 배출 소를 전진시키는 거죠. S1.0으로 배출소를 전진시킵니다. 배출이 전진하면 동작되는 센서가 배출 전진 센서죠. 그걸로 S1.11 11번 동작을 이제 하는데, 실제로 저장은 동작이 아니라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공작물을 밀어내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작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은 배출 실린더 후진입니다. 그래서 배출 실린더의 자기 유지를 해제하면 후진하게 되겠죠. 11번으로. 그래서 11번이 끝났고, 그 다음 배출 후진이 완료가 되면 12번째 동작. 12번째 동작은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12번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도 되고, 12번으로 제가 다시 초기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번과 사실 초기화는 동시에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12번으로 구동을 이제 정지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 만약에 이제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다. 비금속일 경우에는 여기서 공작물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을 때 금속이 감지가 안 되면 이 S1.0은 구동을 안 하겠죠. 비금속일 때는 이게 구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S1.9가 구동을 하고 있고, 뭐 S1.9라고 해도 되고 이 컨베이어 벨트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일 때는 이제 타이머를 잡았어요. 타이머는 어떤 타이머냐? 아까 여기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비금속이 감지가 되고 나서 여기 떨어질 때까지, 저장 상자에 떨어질 때까지 컨베이어 벨트가 구동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구동 시간은 약 6초 정도 됩니다. 5초에서 6초 정도.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6초를 잡았고요. 여러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구동을 해야 떨어지는지 그 시간을 대충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값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일 때는 6초 후에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6초 후에 S1.0, 그래서 T3를 가지고 초기화. 이 초기화 시키는 거는 자, 두 가지죠. 배출 실린더가 다 동작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하면 초기화, 또는 타이머에 의해서 초기화. 초기화를 시키면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를 하겠죠. 예, 그래서 다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하는 부분은 자, 이 부분도 있지만 초기화 됐을 때도, 실제로 이것 통해 같이 동작하는 거죠. 초기화 됐을 때도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공작물이 또 있느냐 없느냐를 감지해서 다시 처음부터 구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속 동작에서는 한 개만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공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화면을 가지고 이대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공작물이 없을 때는 구동을 안 하고, 공작물을 한 개 넣었을 때, 자, 금속을 넣어 볼게요. 금속을 넣었을 때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자, 공급 실린더 전진, 가공 모터 회전, 1초 후에 가공. 자, 이 지금 제가 이해 반복하는 거 두 번째 부가 조건까지 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송출 금속일 때는 배출 실린더가 밀어내죠. 끝나고 나면 초기화 되죠.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이해 반복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금속. 자, 비금속을 넣었을 때는 하강 1초 지연, 다시 내려오는 거는 이해 반복 부분을, 부가조건 2를 제가 이미 미리 프로그램했기 때문에 됩니다. 비금속이 감지가 되면 배출 실린더 구동 안 하고 저장 박스에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단속 동작이 끝났습니다. 이제 연속 동작 해보겠습니다. 연속 동작은 앞서 제가 이제 여기 단속 동작은 이렇게 푸시 버튼 2와 매거진이고, 이제 이 부분이 연속 동작입니다. 자, 연속 동작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푸시 버튼 3를 누르고, 푸시 버튼 3 재질 3개 이상 넣고 푸시 버튼 3를 누르고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한다, 동작을 한다. 그 말은 여기는 지금 제가 자기유지를 안 만들었는데 푸시 버튼 3를 누르고 구동이 될 때, 연속 동작이 구동이 되는 거는 푸시 버튼 3 누르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S1.0이 구동이 되고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초기화 됐을 때 매거진 센서가 감지가 되면, 그러니까 매거진 통에 공작물이 있으면 한 번 더 구동을 하라고 자기 유지를 이렇게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 연속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동작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볼게요. 하나 빠뜨렸네요. 이렇게 하고 이 연속 동작을 S1.1에다가 이렇게 단속도 동작해야 되지만 연속도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손 안 대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공작물을 여기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소진될 때라고 했으니까 자 시간이 걸리니까 4개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 3를 누르면 자, 첫 번째 금속이 들어갔을 때 아까 우리가 순서도에 보시면 금속일 때는 배출 저장 박스에 배출 상자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금속일 때는 저장 상자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쪽으로 떨어지죠. 자, 다시 세 번째 금속일 때 이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금속 비금속은 이 문제와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C0를 금속, C1을 비금속으로 이렇게 카운트 할 수 있도록 그냥 별도로 재미삼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은 프로그램 할 때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개가 돼서 이제 매거진이 없어지면 마무리, 더 이상 동작을 안 하죠. 그죠? 어떤 걸 채워 넣어도 더 이상 동작을 안 합니다. 새롭게 눌러서 동작을 시켜야 예, 2를 누르든 2를 누르면 한 번만 동작하겠죠. 매거진 박스에 공작물이 있어도 2를 누르면 한 번만 동작을 하고 3를 누르면 푸시 버튼 3를 누르면 3회 이상 구독을 하겠죠. 지금 2를 눌렀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거죠. 제가 설명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상에 자 아까 금속과 비금속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비금속 구분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속 비금속 여기 있네요. 금속 비금속 판별하는 거. 자 이거는 여기를 보고 할게요. 여기에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한 센서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지만 이송 감지 센서도 있고 공작물의 형태가 보통 둥글게 되어 있거든요. 둥근 센서 공작물이 들어올 때 감지가 되는 순서가 이 공작물의 모양에 따라서 또는 이 센서의 위치나 감지도에 따라서 똑같이 감지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초에 금속 센서가 감지가 될 때 유도형 센서죠. 유도형 센서가 감지가 될 때 M30이 여자되도록 하고 자기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이 다 끝날 때 초기화 되도록 했습니다. 한 사이클이 끝날 때 다음 공작물이 들어오면 다시 초기화 되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비금속일 때는 비금속 센서가 감지가 되면 이거는 정전 용량형이거든요. 비금속이 감지가 될 때는 M40이 여자되도록 했고 자기 유지에서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여자되도록. 그래서 금속 센서와 비금속 센서가 동시에 둘 다 감지가 되는 거는 금속이거든요. 그때 금속 그리고 자기 유지를 하고 이것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속은 감지가 안 되고 비금속만 감지가 될 때 이거는 비금속이거든요. 금속은 감지가 안 되고 비금속이 감지가 될 때 그때는 비금속이다. 이것도 자기 유지를 하고 사이클이 끝날 때 초기화. 자 이렇게 해서 금속과 비금속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이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과 비금속은 자 제가 그냥 변수명을 이렇게 보이게 해놔서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봐 변수명과 디바이스명을 같이 보이게 다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일 때 M31 비금속일 때 M41을 여기에 금속과 비금속에 이렇게 넣어서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금속, 비금속을 감지하는 걸 프로그램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쉬워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연속 동작까지 했죠? 이제 부가 동작 1
이 동작할 때마다 감독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확인을 받고 다음 동작을 프로그램 하셔야 됩니다. 자, 매거진 부가 동작 1. 매거진에 공작물이 있을 경우에 녹색이 점등하고 없을 경우에 소등하시오. 매거진 센서가 감지가 되면 녹색 등이 자 뒤쪽에 있겠죠. 적색이고 녹색 램프가 매거진 센서가 감지가 되면 녹색이 점등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쉽죠. 그냥 센서가 감지가 되면 이게 감지되지 않으면 소등되겠죠. 다음 공작물의 재질을 판별해서 금속이면 황색 등이 점등하고 비금속이면 전멸하도록 해라. 자, 부가조건 1에 보시면 자, 금속일 때는 황색 등이 그냥 금속이면 금속이 감지가 되면 점등하게 M31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점등을 시켰습니다. 근데 비금속일 때는 전멸 깜빡거리는 거죠. 깜빡거리게 해라. 그래서 부가조건 1에 보시면 비금속이 감지가 되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1초 주기의 타이머를 이용해서 0초가 5 이하일 때 0.5초죠. 초반에 0.5초일 때 부가조건 1 M41이 점등되게 해라. 그리고 1초가 지나면 초기화하고 또 점등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전멸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1초 주기로 0.5초 켜지고 0.5초 꺼지는 걸 반복해라. 언제까지? 비금속이 오프될 때까지. 이게 이제 초기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동작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금속일 때 깜빡거리는 거니까 문제에 비금속일 때 황색 램프가 전멸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부가조건 1에다가 1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시면 금속일 때는 계속 켜져 있고 황색이 비금속일 때는 깜빡거리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조건은 1은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고 다음 부가조건 2. 자, 부가조건 2는 가공 하강 지연 시간을 통해 2번 반복해라. 자, 아까 2번 반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1초 지연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하강 반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타이밍을 잘 보고 S1.4 이게 1, 2, 3, 4죠. 4가 끝나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4가 끝나고 나면 4가 동작이 되면 이제 그리고 이게 가공 실린더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M50이 동작을 해라. 그리고 M50이 동작되고 나면 가공 실린더가 하강을 하거든요. 그 하강 센서를 받아서 M50이 동작하고 하강을 받아서 받았을 때는 51이 동작을 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50과 51이 그 다음에 또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가 있고 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스텝 릴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이용하거든요. 앞에 있는 릴레이, 여자된 릴레이를 넣고 그 다음 동작 센서를 넣고 그 다음에 출력을 만들어서 자기유지시키고 다음 동작으로 앞에 걸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가 반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 실린더의 출력 부분을 보시면 가공 출력을 보시면 자 M50에 의해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에 의해서 다시 하강하고 2초 있다가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자 M50에 의해서 동작하고 타이머에 의해서 복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가조건 2는 자 우리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게 복잡하시면 스텝 릴레이 S 2.1, 2.2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한번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것도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가조건 3 비상 스위치입니다. 자,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현재 상태로 정지
현재 상태로 정지라는 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텝 릴레이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스텝 릴레이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S1.1, 1.2, 1.3 이렇게 순서대로 구동이 되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점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비상정지라는 레이블까지 점프해라. 그러면 여기를 눌렀을 때 비상정지를 눌렀을 때 여기서부터 이 라인부터 레이블이 어디에 비상정지가 여기 있죠. 여기까지는 구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이는 요 밑에 거는 구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명을 우리가 비상정지로 점프해서는 비상정지로 이렇게 넣으셔서 만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제 이 사이는 아무것도 구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텝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진행 중인 거, 실린더가 전진하고 있는 거는 계속 전진해라. 그럼 어떤 게 여자된 상태에서 비상정지를 누르면 전진이 완료 안 돼도 바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공 중인 거는, 진행 중인 거는 계속 정지하게 됩니다. 근데 모터하고 컨베이어 벨트는 수동으로 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컨베이어 벨트와 드릴 모터는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정지하도록 비접점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일단 멈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끝낸 거죠. 녹색과 황색 램프는 소등. 그래서 램프에도 녹색과 황색에는 비상정지의 비접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등을 했고, 적색 램프는, 자, 적색 램프가 여기 있죠. 적색 램프는 비상정지를 누르면 이거 전멸하는 프로그램이죠. 1초 주기로 0.5초 온, 0.5초 오프 되는 거 전멸하도록 해라. 그래서 부가조건 램프 전멸을 가지고 전멸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상정지를 해제하는 거는 비상정지 스위치는 유지형 스위치거든요. 한번 누르면 이제 눌러진 상태를 유지하고 한 번 더 눌러야 보통 오프 되는 거죠. 또는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비상정지 스위치를 오프 시키면 이거는 이제 언변환 검출이라는 겁니다. 언변환 검출을 했을 때 비상정지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잡는 게 참 힘들어서 제가 비상정지 해제 언변환 검출을 하면 M72가 구동을 해서 비상정지를 해제하고 전부 초기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정지 해제를 하고 나서 비상정지 스위치를 손을 떼고 2초 후니까 비상정지 해제를 하고 2초 후에 T71이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를 시키는 접점은 T71입니다. 그래서 T71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는데, 자, 적색 램프도 꺼야 되고 뭐 다 이게 출력에다가 다 초기화에 T71을 이렇게 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T71을 이렇게 다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공급 실린더입니다. 공급 전진솔은 초기화를 시키는 게 B 접점으로 쓰지만, 공급 후진솔은 A 접점으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진을 시키는 게 초기화죠. 나머지는 자기 유지를 해제하면 다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지만, 공급 실린더는 후진솔을 구동을 시켜야 초기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넣었고, 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비상정지를 눌렀을 때 비상정지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점프의 명령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레이블 비상정지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구동을 안 합니다. 비상정지 스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이에는 비상정지 스위치의 적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초기화는 비상정지를 누르고 나서 이제 2초 후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화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비상정지 스위치 이런 스위치들은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 가공 실린더가 동작하는 부분도 초기화를 시켰고, 제가 지금 우리 금속 비금속을 초기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도 사실 넣어야 되겠지만 이미 이제 S1.0이 구동이 되면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니까, 자, 여기에 S1.0에다가 여기다가 초기화에 T71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에서 구동하고 있다가 만약에 초기화를 눌러서 멈췄다. 그러면 1.7이 여자되어 있죠. 그럼 초기화를 해제하면 그 다음 1.8, 그 다음 1.9 이렇게 순서대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작을 안 하고 바로 2초 뒤에 초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걔들을 생략하기 위해서 자, T71을 여기 S1.0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생략되고 모두가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설명이 좀 길었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리셋 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다 돌려 볼게요. 자, 아까 푸시 버튼 3를 눌렀고 3개 이상일 때 다 구동이 되는데, 자, 비상정지를 제가 눌러 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상정지를 이때 눌렀다. 다 멈췄죠? 비상정지 누르고 나머지 다 오프되고 적색 램프만 전멸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해제하면 바로 초기화 되는 게 아니라 2초 후에 초기화가 되죠. 자, 다시 제가 이제 실린더가 구동하고 있을 때 해볼게요. 자, 이때 비상정지를 눌렀다. 잠깐만요. 자, 초기화가 되죠.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전진 상태에서 비상정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깜빡거리고 있죠. 전진하고 있을 때는 전진 완료되고 나서 멈췄죠, 다. 그리고 비상정지를 해제하면, 한번 누르면 해제됩니다. 해제하면 2초 후에 다 후진해서 초기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가조건 2가 됐고, 이거 2번 반복하는 거 아까 확인하셨고, 매거진에 공작물이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서 황색 램프가 점등하고, 자,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이게 동작이 달라지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이제 한 번만 구동시켜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금속일 때 재질이 판별돼서 금속이 감대되면 황색 램프가 점등한다. 그럼 지금 현재 금속이니까 금속이 감지가 되면 황색 램프 점등하죠. 자, 금속은 배출 상자입니다. 자, 비금속이 들어올 때, 비금속이 들어오면 이게 감지가 되고 나야 이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아니까, 비금속이 감지가 되면 전멸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비금속은 저장 상자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게 세 번째입니다. 3개 이상일 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모두가 종료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생산 자동화 기능사 PLC 제어 공개 문제 1번을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은데 여러분이 이거 한번 실제로 구동을 시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공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찾는 방법은 이 유튜브 아래쪽 설명창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 그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